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네. 13주차 강의고요. 네. 오늘은 15장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15장을 진행을 하고, 네. 다음 주에 16장 진행하고 종강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 부분들은 좀 다른 과목과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선 15장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부분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론적인 것들이 다 쌓여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고 16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않으면 디테일한 사항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시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 그래도 어떻게 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코드를 살펴보자. 뭐 그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듣고 네, 프로젝트에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이번 기말고사 때 네트워크 파트나 DB 파트는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바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프로젝트에서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대부분 13, 1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문제 대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 15장, 16장에서 책 끝내고 다음 주에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주씩 진행하고 다음 주에 프로젝트 내용도 잠깐, 프로젝트 내용이 아니라 시험 내용, 기말고사 내용도 잠깐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종강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TCP/IP라는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네트워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OSI 7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가 네트워크의 어떠한 표준이 되는 프로토콜 스택이고요. 요 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렇게 4가지의 레이어로는 최소한 구성을 해야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과목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랜 카드나 와이파이 모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링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OSI 7레이어는 얘가 피지컬 레이어와 링크 레이어 두 개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는 7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는 보통 4계층이나 5계층으로 실제로는 구현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링크 레이어 위에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는데 얘가 바로 이제 IP와 관련된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IP 어드레스 뭐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그 IP인데요. 그 IP 어드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네트워크 레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강의를 끊었다가 다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 위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는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TCP예요. 그 다음에 뭐 UDP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TCP를 사용할 줄 알면 UDP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TCP를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줄여서 TCP/IP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TCP/IP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얘가 핵심적인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호스트 컴퓨터를 찾아가고 그 호스트 컴퓨터 안에서 포트 번호를 가지고 TCP로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그 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죠. HTTP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IE 같은 거, 혹은 뭐 이메일, 뭐 FTP, 뭐 혹은 게임 같은 프로그램도 네트워크 통신을 하니까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뭐 잘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목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실 테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는구나,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TCP와 IP를 합쳐서 TCP/IP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P랑 이 P는 다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가 3개가 들어가서 좀 잘 안 맞는 단어기는 하지만 흔히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CP가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규약, 협약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라서 어떠한 시스템, 2개의 시스템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을 관장하는, 즉 얘 좀 지우고 할게요. 컴퓨터 하나랑 컴퓨터 하나가 이 서로 데이터가 전송적으로 요청을 하고 데이터그램을 보낼 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즉 데이터가 완전 무결하게 제대로 전송됐다라는 걸 체크하면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CP에서 동작하는 건 대부분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애들이에요. 유튜브나 뭐 멜론 이런 애들은 대부분 UDP를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그램이라는 형태로. 그래서 UDP를 쓰지 않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TCP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부 데이터가 버려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그때 제대로 데이터가 날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볼 때나 특히 축구 중계나 야구 중계 같은 거 볼 때 화면이 일부 깨지더라도 계속 화면이 진행되는 이유는 중간에 네트워크 단에서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에러가 발생을 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TCP로 만약에 그러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본다라고 하면 그 잃어버린 패킷이 다시 도착할 때까지 동영상이 멈춰야 됩니다. 근데 UDP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TCP는 신뢰성을 주고 UDP는 신뢰하지 않지만 데드라인을 지키는 형태로 된다.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고, 패킷을 교환하는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예요. 그 방식에서 송신하는 측과 수신하는 측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관장하는 프로토콜로 주소의 개념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TCP보다 하이의 개념에서 처리를 한다. 뭐 상식으로 이 페이지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P 어드레스, IP 주소라고 부르는 거는 현재는 IP 버전 4를 쓰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0년대부터 IP 버전 6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개발도상국 국가나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 교체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IP 버전 6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기는 IP 버전 6도 호환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IP 버전 4로 메인스트림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IP 버전 4는 1바이트짜리 정수 4개가 점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unsigned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nsigned 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255 이하의 값을 4개를 점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알만한 IP 어드레스 8.8.8.8 이거는 구글 DNS 서버 주소고요. 168.126.63.1 얘는 KT의 DNS 서버 주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03.250. 하고 공대 같은 경우에는 31323334 정도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3.net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 주소를 우리는 IP 어드레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 공유기에서 IP가 할당이 되고, 그 무선 공유기에 물려 있는 애들은 로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168.0.234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아서 아마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을 모두 기억하는 게 사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www.naver.com 혹은 www.daum.net 뭐 google.com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IP 어드레스와 이러한 도메인 네임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S라고 불리는데 이런 도메인 네임으로 IP 어드레스를 대신해서 부르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IP 어드레스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 DNS를 이용을 해서 nslook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기능을 모든 컴퓨터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도 콘솔 창에다가 nslookup.하고 .net 치면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IP 버전 4라고 하는 32비트 체계의 IP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IP가 모자르거든요. 전 세계가 다 쓰기에는. 그래서 128비트의 IP 버전 4로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고 여러분들 컴퓨터도 IP 버전 4와 6를 둘 다 가지고 통신을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IP 어드레스를 확인을 하시려면 윈도우즈에서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파워쉘 들어가셔서 ipconfig 혹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ifconfig입니다. 네, 그래서 ifconfig나 ipconfig라고 치면은 이렇게 IP 버전 4의 주소 해서 이렇게 나오고 192.168로 시작하면 얘는 이제 로컬 어드레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한 어드레스가 아니라 그 해당 무선 공유기 AP에 물려있는 애들 중에서만 유니크한, 외부로 나갈 때는 이 AP의 주소로 외부로 통신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쳐보시면 전 세계에서 유니크한 IP 어드레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IP 어드레스가 누구 건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명령 하나만 치면은 소유자가 이 IP 어드레스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명령어들 한번 찾아보고 하면은 나름 재밌어요. 네. 그러면 컴퓨터에 이러한 IP 어드레스가 하나씩 할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통신을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라인도 깔려있고 밴드도 깔려있고 카카오톡도 깔려있고 뭐 리니지도 깔려있고 뭐 게임도 깔려있고 페이스북, 인스타 뭐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깔려있는데 얘네들이 이 해당 IP로 데이터가 오면 어느 프로그램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포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호스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하는 프로그램 간의 가상의 연결단 포트를 생성을 해서 얘는 무슨 IP, 예를 들어서 203.250.31.33에 뭐 3000번 포트로 연결해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 3000번 포트를 쓰는 프로그램과 통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고요. 포트 번호는 뒤에 이렇게 콜론을 쓰고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네, IP 주소는 네트워크상의 컴퓨터 또는 시스템을 식별하는 주소라면 이 포트 번호는 통신할 응용 프로그램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컴퓨터 안에서. 그래서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포트 번호를 생성하고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런트를 쓰면 아마 포트 한 3개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포트를 여러 개 생성을 해서 네, 통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사전에 정의된 번호들이 있어서 네, 1024번 이하의 번호도 1023번인가? 네, 이 번호들은 미리 대부분 할당돼 있어서 잘 안 쓰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번호들은 이 1000번대 이상의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토런트 같은 경우는 8000번대를 주로 사용하고 게임도 아마 8000번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알려진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네, 0번부터 1023 사이의 포트 번호고요. SSH는 23번, 뭐 HTTP는 80번, FTP는 21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게 될 리눅스 실무 수업에서 다 학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려진 포트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충돌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포트 번호는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1000번 이후의 번호들, 뭐 7000번대, 6000번대, 뭐 3000번대 이런 포트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는 만약에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응용 프로그램이 3개가 있다면 포트 1번, 2번, 3번 이렇게 할당을 하고 이 응용 프로그램 3번의 포트 3번과 이 IP 어드레스의 포트 1번을 연결해서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면 네,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이 포트를 열고 요 사이에 소켓이라고 하는, 네, 소켓이라고 하는 애를 열면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입출력하는 것과 동일한 메소드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좀 끊었다가 해서, 네, 진동 소리가 녹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면 우리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켓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콘센트 같은 것들을 소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놈과 순놈이 만나야지, 이게 타입이 맞아야지만 꽂히는 것처럼 소켓 프로그래밍도 이 프로그램과 A라는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의 소켓을 맞춰놔야지만 네,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CP/I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쉽게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지원을 하는 기반 기술이 소켓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통신을 짤 때에는 이 소켓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응용 프로그램 간의 양방향 통신 링크의 한쪽 끝단을 우리는 소켓이라고 불러서, 즉 긴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은 뭐 순놈, 이쪽은 암놈 이렇게 있어서 이쪽 컴퓨터에서 이렇게 꽂고 이쪽 컴퓨터에서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하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가상의 이러한 소켓을 만들어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막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선을 하나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 포트 번호랑 이렇게 연결하는 요 단을 우리는 소켓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소켓을 만들어서 포트와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다 파일을 입출력하듯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바나 C나 C++나 파이썬이나 모두 소켓 프로그래밍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소켓은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서버 소켓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든 다음에 서버 소켓에다가 연결 요청을 하면 OK를 보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요청을 하는 소켓이 클라이언트 소켓,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소켓이 서버 소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라이브러리가 다 지원되니까 실제 코드는 상당히 쉽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80포트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요청이 오면 소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다가 연결을 해서 네,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우선 리스너를 만들어서 이제 대기를 타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소켓에서 소켓을 새로 딱 만드는 순간 IP와 포트를 가지고 접속 요청이 딱 들어가면 얘가 accept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결이 돼서 네, 스트림을 받아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을 하다가 통신이 끝나면 소켓을 닫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아주 쉽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네, 클라이언트 소켓이고요. 클라이언트 소켓에 사용되는 클래스가 소켓 클래스고요. java.net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파라미터가 없는 애,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가지는 생성자, 그리고 혹은 문자열로 도메인 네임을 받아서 포트 번호와 함께 받는 애, 이렇게 세 가지의 생성자가 존재하고요. 멤버 메소드는 네, 연결하는 애, 바인드, 그 다음에 닫는 애, 연결하는 애, 얘는 그 포트를 연결하는 애, 얘는 커넥션을 연결하는 애, 네,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읽어오는 애, 그리고 데이터 읽어오는 애, 현재 로컬 주소 읽어오는 애, 로컬 포트 번호 읽어오는 거, 뭐 서버 포트 번호 읽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할 수 있는데, 코드 자체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주소와 그 서버에서 통신을 할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를 적어서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면 이제 요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된 다음에 읽을 때에는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읽으면 되고, 쓸 때에는 버퍼드 라이터를 쓰면 되는데, 네트워크는 가급적이면 이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트워크 통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써놓으면 버퍼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입력받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버퍼에 쌓여 있는데, 얘를 플러시 해주면 이제 모두 전송이 되고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리드라인을 통해서 한 줄씩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종료를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하느냐?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요거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얘는 대기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몇 번 포트 번호로 대기하고 있을게만 지정하면 돼요. 연결하고자 하는 IP 어드레스는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면 수락하고 통신을 이루어지는. 그래서 통신을 수락하는 애, 통신을 소켓을 닫는 애, 주소를 얻는 애, 로컬 포트 얻는 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들은 소켓 클래스와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포트에서 리슨을 통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들어서 연결 요청이 오면 이제 연결이 수락이 되고 accept를 통해서 연결이 수락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서버 소켓을 이렇게 만들고 5550 포트로 연결을 기다릴게. 그러다가 연결이 요청 오면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채팅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실 건데요. 요거는 뭐 그대로 소스코드 한번 타이핑만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로컬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2개 실행시키면 돼요. 2개 실행시켜서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면 노트북이 2개가 있거나 컴퓨터가 2대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 2대에서 채팅을 한번 해보시거나 친구랑 한번 너 클라이언트 실행시켜 내 서버 열었어 하고 한 다음에 채팅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 한번 그대로 서버 쪽에서 돌아가야 되는 애, 클라이언트 쪽에서 돌아가야 되는 애 이렇게 돼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식을 할 수 있는 지금 콘솔 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1대1 통신을 해서 수식을 입력받으면 계산을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전송해 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서버가 계산해서 결과를 클라이언트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요거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건 서버 프로그램이고 요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로 통신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과제 없는 건 알고 계시죠? 프로젝트 진행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시간 많이 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